네, 안녕하세요.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의학 강의, 심혈관계와 운동 처방, ABCD. 목차는 또 다음과 같아요. 인트로, 헌팅, 넥스트. 사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혈압. 그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 워낙 중요한 만성질환이니까 한 번 정도 약간은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집어넣습니다. 약물은? 이거 뭐야? 약물은? 약수터 노름? 놀이터 노름? 네.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야? 배 아파. 배 아픈 상황인데요. 배 아파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약이 처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살펴볼게. 배가 아파요. 배가 쓰리다고 하면 배가 쓰리다. 속이 쓰려. 이거는 위산, 위액, 위에서 나오는 액 때문에 과도하게 나와서 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산이 나오는 그거를 억제해버려. 위산이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약을 씁니다. 위산 억제제, 아니면 위점막 보호제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 계열의 약을 쓰고요. 부글부글해. 너 부글부글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아프면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거거든요. 막 움직이는 거. 그럴 때는 진정시켜야 되죠. 진경제. 경기 일으키는 걸 뭐 진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용해요. 우리는 이제 청진기로 하지만 너무 조용해. 조용하니까 방구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변도 찬 것 같고 막 그렇게 아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는 진정시켰지만 이번에는 촉진, 운동을 촉진해서 가스도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울렁울렁거려요. 울렁거리면서 배가 아파. 더부룩해. 울렁거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울렁거릴 때는 항구토제를 해야 되겠죠. 항구토제, 구토 못하게 하는 약.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운동 촉진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장운동 촉진제.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야? 봐요. 식도, 위, 12장 이렇게 가다가 대장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편의상 여기 항문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이게 위인데 내가 여기가 막 안 움직여서 정체돼 있거나 여기가 뭐 그런 거는 장 운동을 촉진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좀 가스도 빼주고 이렇게 빼주는 건데 위에 뭔가 정체해서 이렇게 자꾸 토 나올 거고 울렁울렁 거리는 거야. 안 내려가니까. 그럴 때는 아까는 여기서 썼던 얘들은 여기서 썼던 거는 여기에 있는 뭐다? 수용체, 약이 들어가서 여기 달라붙어서 얘를 막 일을 하게 해주고, 울렁울렁거릴 때는 일로 들어가서 여기 딱 달라붙어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위를 해서. 뭐냐면 결국 수용체가 붙는 장소. 사실 이 수용체는 뭐 화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말들도 많이 달라요. 그렇단 말이야. 여기 달라붙었을 때는 여기는 좀 잡아주면서 얘를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짜줘서 내려가게 하는 거고, 결국 약이라는 건 들어가서 어디에 붙냐. 왜 달라붙어야지 신호를 줘서 걔를 일을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기에 똑같이 넣었는데, 결국 약물은 놀이터? 약수터가 아니라, 이거 뭐야? 리셉터. 약물은 리셉터 노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한 번쯤 듣고 넘어가시고요. 혈압약도 뭐겠어요, 결국. 혈압약, 고혈압 약도 결국 리셉터겠죠. 어디 붙어서 얘를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똑같은 약이라도, 똑같은 약, 똑같은 성분이라도 어디 리셉터에 달라붙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여기 이 리셉터가 뇌에도 있어. 이런 리셉터 뇌에도 있단 말이야, 뇌에도 있어요. 이 뇌에 달라붙으면 또 여기 리셉터는 달라붙는다고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이니 뭐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만 두시고 리셉터. 이건 혈압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인슐린 이런 것들이 각각에 맞는 리셉터를 찾아 들어가서 딱 붙으면 그게 우리가 영향을 미쳐서 한다, 바꾼다. 이걸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자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 우리 앞 시간에 보셨죠? 그겁니다. 혈압 생리 어떻게 혈압을 조절 우리가 혈압을 이렇게 조절하냐 이건데 우리가 압력을 보려고 우리 앞 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압력이 심박출량이 높을수록 1회 박출량이 높을수록 혈액량이 많으면 높아져. 힘 수축을 세게 하면 높아져. 심장 박동수 할수록 높아져.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출혈로 빵 빠지면 얘가 난리가 나. 혈압 떨어져. 반대로 출혈이 있으면 떨어져. 그리고 부정맥 수축이 막 불규칙해. 그러면 또 막 혈압 떨어져서 쇼크. 심장 박동수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장 박동수 늘어났다가 심장이 지치면 다시 떨어져. 그럼 또 가겠죠. 말초 저항 이런 거겠죠. 길이 높냐 낮냐. 근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제 급성, 응급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만성 질환으로서의 고혈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 그런 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한 거지만요. 이 판단하는 얘네들, 요 녀석들, 이거 연수, 가려져 있어. 얘 가렸어. 혈관으로 중추, 심장중추.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보고, 그게 왜 위험한지 보는 거죠. 약간 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고혈압의 정의 및 원리. 생각해봐요. 혈압이 높아. 제가 혈압이 높으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혈압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드물게 혈압을 높게 만드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인데 얘는 계속 교감신경 자극해서 계속 막 혈압 높게 만들어. 그런 종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병원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은 혈압이 높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높다거나 이럴 때 판단해서 갖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좀 약간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고 조절하고 그런 그 고혈압은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도 크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내가 뭘 먹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 이런 거에 영향이 크죠.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을 해서 만성적으로 알도스테론이라는 거는 몸에 작용하는 신경물질입니다. 호르몬인데 신장에서 우리가 콩팥에서 뭘 한다고 했죠? 노폐물을 버린다고 했죠. 노폐물을 버릴 때 이제 너무 소금이 많으면 소금도 버려요. 소금도 버리는데 그 버린 소금을 다시 이게 잡아오는 거죠. 낚시로 잡아. 소금 잡아. 그러면은 혈관에 소금이 많아지면 소금 짜니까 어떡해? 짜면 우리 물 마시잖아요. 똑같아. 혈관도 얘도 너무 짜면은 주위에 있는 세포나 이런 거에서 물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면은 양힘수황, 양이 많아지겠죠.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얘가 계속 나오고 많아지고 교감신경도 자꾸 뭔가 흥분 상태고 작돼 있고 혈관 비대. 이거는 혈관이 넓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두꺼워지니까 길이 좁으니까 혈압이 높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어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혈압은 140에 90,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일단은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심혈관 질환. 뭐냐면 혈압이 높다는 건 일단 우리가 심혈관,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있는데 빵 터질 수도 있고, 얘가 막 쓸고 들어가서 여기 염증이 일어나면 또 뭐가 생겨갖고 맞고 얘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저기 또 이 부스러기들이 맞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아니면 심장 자체도 너무 힘들어. 계속 혈압 높게 해줘야 되니까 힘들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거. 아까 고혈압 자체가 어떤 특정한 원인,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종양들,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이런 거랍니다. 이 고혈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 여러 가지 그런 심장과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혈압 환자를 평가하고 만성적으로 혈압을 조절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이거인 거죠. 사실은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은 증조할 우리 엄마는 혈압 180이었고 우리 할머니도 180, 외할머니도 180, 다 180 넘었어. 다 100세 넘게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몸 체계 자체가 거기에 딱 적응된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런 요소인데 우리가 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혈압 높은 거 말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동반된 거. 콜레스테롤, 지질이겠죠, 지방. 수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밀도, 질, 단백질인데 결국 콜레스테롤 관련된 지질, 수치들. 우리 건강검진할 때 나오잖아요. LDL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 HDL은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아. 혈당.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안 좋겠죠. 허리둘레. 이건 비만을 생각하는 거죠. 120 이상. 그리고 피지컬 인액티비티. 운동을 안 하는 거. 관련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거겠죠. 허리두나 얘네들도 다 비만하다는 거는 이 혈관에 기름기가 낀다는 거잖아요. 다 안 좋은 거죠. 당뇨. 강력합니다. 강력한 위험 요소예요. 가족력은 뭘 말하냐면 심장 때문에 관상놈에 저번에 막힌 거, 뇌졸중 이런 거를 가족분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냐,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이겁니다. 솔직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 위험 요소들이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혈관도 계속 쓰니까. 그런데 55세 전에 아버지가 55세 전에 어머니가 60세 전에 그런 게 겪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히 유전적으로 이런 위험 요소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약물 치료를 그러면 빨리 시작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약물 치료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혈압 높은 분 가지고 약을 함부로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위험 요소가 더 높다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는 다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 뭔가 당뇨라던가 가족력, 유전적인 요소, 이건 유전적인 요소나 당뇨나 아니면 허리둘레, 비만, 이거 유전적인 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우레틱스는 이뇨제예요. 혈압은 뭐다? 양힘수환. 그럼 이거 뭐겠어? 양이겠죠. 물을 좀 빼줘야 돼. 그리고 얘네하고 얘네도 결국은 소금을 잘 이렇게 재흡수 못하게 해서 또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블럭이야. 막아. 뭐야? 베타블럭. 이거는 아까 뭐다? 리셉터. 심장 자체 작용하는 교감신경 리셉터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고. 이것도 블럭인데 이거는 칼슘을 블럭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신호잖아요. 다 근육이 수축하는 게. 그 전기 신호는 뭐냐? 전기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니에요. 뭔가 칼슘 플러스, 이 플러스. 그 플러스에 의해서 얘가 수축하고 이런 건데 얘를 막아주면 얘가 좀 덜 수축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도 있지만 아까 계속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약도 있고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아까 위험 요소들이 다 생활습관 교정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체중 감량하라. 금연. 담배 왜 위험하냐면 담배도 다 혈관을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심장 수술을 하든 뭘 하든 혈관에 뭘 했으면 금연은 완전 필수적인 거예요. 이제 안전벨트가 없는 거야. 누구는 혈관이 이렇게 좀 안 좋아져도 이렇게 오는데,
혈관에 한번 문제가 생겼으면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좀 문제 생기면 확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줄이자. 식이요법. 육류도 줄이고, 지방 줄이고, 과일 많이 먹고, 과일 야채 많이 먹고, 당 적게 섭취하고, 합성, 감미료 적게 섭취하고, 소금. 소금 짜게 먹으면, 그쵸? 소금이 많아지면 아까 계속 흡수하잖아요. 소금 적게 먹고 이렇게 하자. 술 많이 마시지 말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성 성분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뭐 탄수화물이 뭐 단백질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최신 연구들에서는 칼로리 자체를 제한하는 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뭘 먹든지 간에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영역도 오히려 약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약을 무시할 수는 없겠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넌 한쪽이 다가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일단 특별한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쵸? 혈압 자체가 생활습관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종양이라던가 뭐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뤘던 것보다 죄송합니다. 유전적, 환경적인 영향에 미쳐져서 만성 고혈압을 만드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심장, 혈관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아까 비만이니 뭐 그런 요소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당뇨,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이 앞 강의들과 계속 연결이 되죠.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약물치료의 원리, 리셉터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가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경험적으로 이제 요즘 점점 트렌드가 어떻게 가요? 생활습관 교정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을 하고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일단 삶의 질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심혈관계 넥스트 마지막 이제 헌팅 2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